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께서 뭐 선발 경우에서 공부를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선발 경우 임무의 임무 수행 절차하고 어떤 가장 중요한 선발 경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출입다 통제와 안전 검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 수행의 어떤 개념으로 볼 것 같으면 경호임무는 어떻게 절차를 하느냐?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각종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 것이죠. 각종 정보를 수집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위해적 요소를 어떻게 찾아내느냐 해서 그것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정리해서 하는 것이 바로 선발 경호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즉 선발 경호라는 것은 경호 대상자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모든 안전 조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경에서는 80%에서 90% 정도가 아무래도 선발 경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민간 경우에서는 현실적으로 선발의 어떤 개념이 굉장히 좀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 그럴 것 같으면은 대통령 경호임무를 수행하는 대통령 경호직 공무원들은 대통령 등의 경외 법률이라는 어떤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선발의 어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어떤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만은 민간 경비 업체에서는 이런 어떤 효율적인 어떤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장 답사적 개념이지 선발의 공권력에서 이용하는 공경호에서 이용하는 어떤 선발의 개념은 그렇게 부족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공경호 요원보다도 민간 경호 요원들이 업무 수행에 훨씬 더 많은 애력과 부담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경호 임무를 수행할 때는 여러 가지 어떤 업무의 구분을 갖다 우리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볼 것 같으면은 업무 분담, 어떤 업무를 분화적 어떤 개념으로 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정리해서 그 다음에 책임감을 묻고 지명령 체제가 하나의 어떤 통합적 사고로 가기 위해서는 업무 영역을 굉장히 분할을 시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할을 시킨 데서는 먼저 작전 담당이 있습니다. 작전 담당은 굉장히 좀 노련하면서 거참 경력이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는 시간 사용 계획이라든지 주요 어떤 지침에 대한 사항, 예상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임무별 진행 사항을 점검해서 통합적인 어떤 세부 계획 등을 작성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작전 담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하겠습니다만은 출입자 통제 담당은 참석 대상에 따른 어떤 성격적인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구역별 비표를 설정하고 시차적 이익이라든지 주차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그 다음 마그네틱 아이 이것을 갖다 설치하는 장소 중간 직결지 등을 갖다가 검토하는 것이 바로 출입자 통제에서 하는 업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책 담당은 안전구역 확보 계획을 갖다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성의 안전성 여부라든지 상황별 비상 대피로 그 다음에 행사장의 어떤 취약 시설물 최기병은 뭡니까? 어떤 행사장과 가장 가까운 부분에 종합병원을 선정해서 위기적 상황이 발생됐을 때 효율적으로 경호 대상자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어떤 종합병원 우리가 최기병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직시건물은 뭡니까? 직접적인 어떤 경호 대상자를 바라볼 수 있고 어떤 제격을 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소를 우리는 직시건물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수단별 어떤 인원 코스 휴게실을 계획하는 어떤 차량 담당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보도 담당들은 요즘은 이제 매스컴 언론 이 정치에 굉장히 많은 밀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진정한 어떤 보도 요원인지 신원조회를 해서 행사장과의 어떤 공간을 갖다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통제를 할 것이냐. 그다음 행동 반경, 취약 지역에 대한 행동 반경이라든지 포토라인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이런 것을 갖다가 담당하는 것이 바로 보도 담당 경관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행정 담당은 어떻습니까? 뭐 복지, 경원의 복지라든지 출장 예비 신청이라든지 뭐 며칠간 임무를 수행할 때는 숙소, 그다음 식사 장소라든지 방배정, 연락망을 구성하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바로 행정 담당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승하차 및 정문 담당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VIP가 내리는 어, 지역, 차에서 내리는 하차, 그 다음에 승차는 지역, 그걸 어디에서 할 것이냐, 안전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정문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비도 확보 및 대기 장소는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이것을 담당하는 것이 승하차 및 정문 담당.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 삼중경의 원칙에서 공부했죠. 안전구역과 경비구역과 경계구역. 그래서 안전구역이 뭡니까? 행사장 주 내부, 외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는 동선, VIP의 어떤 동선과 좌석 위치에 따른 비상대책과 인적 물적인 어떤 접근 통제하고 차단 계획을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이냐. 안전구역 내 단일로 출입을 설정해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이 해가지고 경호 대상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는 단일화 최소화해라. 예, 어떤 효율적인 어떤 통계를 하고 경호원의 효율적인 어떤 배치화를 위해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 가지고 단일 통로를 할 때는 만약에 문을 통제를 한다 했을 때는 가능하면 VIP 단성과 가까이 있는 문을 통제를 하고 멀리 문을 개방을 해서 실질적인 어떤 위해가 발생됐을 때 방어하고 대피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주기 위해서 VIP가 멀리 있는 쪽에 있는 문을 개방을 하고 가까이 있는 문을 통제를 해서 위기적 상황 시 그 문을 비상 대피로로 활용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감저 건물과 직시 건물에 대한 안전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선발 경우에서 다양한 어떤 업무를 분할을 시켜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파악을 해서 종합을 해서 경우 수준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수준을 갖다 결정하기는 먼저 예견을 해야 되겠죠. 안티시페이션, 예견은 공격기를 줄이면서 효과적인 어떤 안전대책 시행을 위해서 경우 한정을 태도로 해가지고 정책부를 수집해서 분석해서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가장 초보적인 선발 경우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는 것이 바로 예견, 즉 정보와 첩보를 수집하는 분야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식은 뭡니까? 인식은 정보와 첩보를 갖다가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을 분석해서 어떤 것이 실질적인 어떤 위의적인 요소가 있는지를 갖다가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하는 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첩보라는 말을 있고 정보라는 말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첩보는 뭡니까? 정보와 첩보가 어떤 차이 지점이 있습니까? 첩보라는 것은 확인되지 않는 사실, 정보라는 것은 검증된 어떤 내용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만 우리는 첩보를 어떻습니까? 무시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첩보 중에서 정보를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가용할 수 있는, 찾아낼 수 있는 모든 첩보를 찾아서 그 중에서 실질적인 어떤 위기적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찾아내서 거기에 대한 대응 체제를 구축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위협을 평가하는 것이죠. A단계, B단계, C단계 구분해서 어떤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고 어떤 것을 우선순위를 줄 것이냐, 여기에 대한 효율적인 어떤 제거 자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등급을 갖다가 수준을 평가를 해야 되겠죠. 위협 수준을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위협 수준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이 행사에서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어떤 위기적 요소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좀 많은 경험과 장비를 갖다 투입하고 조심을 해야 되고 공권력의 주위에 있는 모든 요인들을 좀 동원해야 되겠다. 이것은 잠재적 위해자에 대한 어떤 정책부와 그 다음에 물적 취약물에 대한 어떤 평가, 그 다음에 지형적 위험 요소에 대한 어떤 평가, 이 모든 것을 판단해 가지고 경우의 수준을 갖다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경우의 위해 요소를 인적 요소, 그 다음에 물적 요소, 그 다음에 지리적 요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인적 위해소 같은 거는 시국 보물만자라든지 신원을 확인해 필요한 외국 교포, 요즘은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외국인, 그 다음에 공격형 정신병자 같은 것도 전부 이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물적 위해 요소는 직접적으로 위해가 될 수 있는 자연물이라든지
인공물, 위해자가 이용될 수 있는 어떤 모든 요인, 그다음에 안전점검, 안전검사, 안전유지.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선별 경우의 3대 요소, 안전점검의 안전의 3대 요소를 안전점검, 안전조사, 안전유지, 이 세 개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조사는 뭡니까? 여기 어떤 선발에서 보고 여기 이 행사장에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전체적인 시각적인 어떤 판단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점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사는 뭡니까? 거기에서 실질적인 어떤 문제가 된 것을 찾아냈을 때 그 원인을 파악해서 원인을 제거해주는 어떤 그런 하고 정상적으로 돌리는 것을 안전조사까지의 어떤 활동이다. 이것은 선발 중에서도 선발에게는요, 안전검칙이 여기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유지, 안전점검과 안전조사를 하고 경호원이 그것을 갖다가 현실적으로 끝까지 유지를 못했을 때는 다시 그런 어떤 현상이 발생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행사가 끝날 때까지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는 안전유지. 그래서 안전한 안전점검, 안전조사, 안전유지 세계적 개념에서 우리가 접근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지리적 위해서는 연도 주변에 어떤 지리적 여건을 위해가 될 수 있는가, 특별 방법 심방이라든지 취약 기소, 그리고 이제 지리적 취약 요소를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과연 산악 지역에서는 어떤 기동 수단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섬으로 갈 때는 헬리콥터를 이용할 것이냐, 뭘 이용할 것이냐, 승용차를 이용할 것이냐, 기차를 이용할 것이냐, 다양한 어떤 형태의 기동 수단을 판단하고 주위에서 범인이 은닉할 수 있는 어떤 지리적 요소를 갖다가 우리가 판단하는 요소. 그래서 이 경고상 위에서는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 지리적 요소 세 개가 필요합니다만은, 그래서 솔직히 그 물적 위에서는 뭡니까? 인적 위해 요소하고 같이 검사가 되는 것이죠. 뭐 물건이 지원차서 총칼이 지원차서 걸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적인 어떤 위해 요소를 우리가 판단하고 검증을 할 때는 이 물적 요소까지 같이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경호상 어떤 위해 요소를 갖다가 우리가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출입증을 갖다 잘 우리가 봐야 되겠죠. 뭐 출입증 내지는 초청증, 초청장 이것을 갖다가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뭐 관리를 할 때나 출입증의 관리는 첫째 행산 주관처와 협조해서 출입증 제작 시에 입회, 발급하고 통계를 좀 실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제작된 출입증은 경호부서의 검인하고 원판을 안전하게 좀 관리를 좀 해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출입증 분실사고가 발생 시에는 즉각 보고해서 이전 부표는 비표는 전부 무효화를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경호 근무자는 안전대책 활동으로부터 저는 비표를 폐용하게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과를 막론하고 전체가 경호의무를 안전체제를 구축하는 사람들은 출입증을 폐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사 구분별 별도의 어떤 비표를 운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청와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일반 비표와 본관 비표 두 개가 있습니다. 일반 비표 그리고 이제 그 비표는 지역별로 어떤 분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청와대 내에서도 비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어떤 비표와 본관 비표, 즉 본관 관저, 즉 안전구역에 있는 대통령의 직무를 하고 잠을 주무시는 어떤 본관 지역에 들어가는 비표하고 일반적인 어떤 청와대 경내에 들어가는 비표는 굉장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비표를 갖고 있는 출입증을 갖고 있는 경호원들은 본관에 있는 안전구역에 있는 지역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야구장이라든지 축구장을 갔을 때 본부석과 가까운 외야석하고 내야석하고의 어떤 출입증의 어떤 금액이라든지 역시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비표가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표의 구분 내역을 우리가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호 행사장의 출입증을 갖다 통제하는 어떤 전반적인 어떤 방법과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출입자 통제 대책이라는 것은 행사장 출입자 통제는
안전구역 설정권 내에 출입하는 인적 물질적인 제한 요소에 대한 모든 어떤 우리 안전 활동을 갖다가 우리는 출입자 통제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위해적 요소, 즉 행사에 지장을 주고 경호대 상자의 신변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인적 물질적인 어떤 요소를 사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출입 통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입 통제의 어떤 방침은 인원의 본인 여부하고 인가 차량 여부를 갖다가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정된 출입 통로를 사용해야 하고 기타 통로는 전부 폐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참석 대상별 또는 좌석별 구분에 따라서 출입 통로를 갖다가 지정을 하고 시차 입장 계획을 수립해서 출입 통제가 굉장히 좀 용이하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차 입장 계획은 어떤 행사장에 출입을 할 때 많은 인원이 동일 시간에 동시에 들어갔을 때는 출입 통제가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복잡하고 그러기 때문에 위해자를 효율적으로 우리가 선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의 요소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인원을 갖다가 출입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검토를 하는 것을 우리는 시차 입장 계획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15 행사를 갖다가 세종 문화회관에서 행사를 한다. 10시에 시작한다. 그럴 것 같으면은 일반적인 어떤 관계 부서의 과장급, 국장급은 9시 30분에, 장관급은 9시 50분. 그 다음에 VIP께서는 10시에 도착을 해서 시차적인 어떤 시간을 두고 효율적인 어떤 인원을 통제하는 어떤 방법을 우리는 시차 입장 계획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입정은 전 참가자들에게 운영업을 원칙 예외 없이 전 참가들에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물품 보관소를 운영해 가지고 휴대 물품을 보관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물품이라는 것은 위해적 요소가 있다고 폭발물이라든지 이것은 사전에 통일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행사장에 갈 것 같으면은 코트라든지 우산이라든지 실질적인 어떤 위해를 가하지 않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행사장에 출입이 어려운 물건들은 물품 보관증을 갖다 확보해서 주고 행사가 마치고 난 뒤에 다시 나갈 때 찾아가는 어떤 그런 형식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슈퍼마켓이라든지 갈 것 같으면은 물건을 가방이라든지 이것을 우리가 업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깥에 물품 보관소를 운영해서 동전을 놓고 나중에 갈 때 갖고 나가는 어떤 그런 형식은 뭐냐?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죠. 경우 상황에서는 도난적인 개념보다는 경호 대상자에게 위험을 주고 행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건을 사전에 출입을 갖다가 제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차 관리는 행사장 인접 지역으로 선정을 하고 참석 대상별로 좀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행사장에 도착하는 VIP들은 전용 주차장을 활용을 하고 지방이라든지 대형 차량, 버스 같은 것은 외곽 쪽에서 효율성을 갖다 하고 복잡성을 좀 이렇게 배제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얘기한 출입자 통제 대책의 어떤 업무 수행 절차를 볼 것 같으면 모든 참석자는 가능하면 15분 전까지 입장을 완료하도록 하고 지연 참석자에 대해서 교통이 막힌다든지 해서 불가피한 사정이 해가지고 지연 참석자도 안전하게 검사주 후에 출입을 시키는 어떤 그런 방침도 우리가 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 요원은 경호요원보다도 경호요원은 VIP의 어떤 절대적인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내 요원은 행사의 주최 측 요원으로 좀 협조를 받아서 조정 통제하고 안내 편성 임무를 갖다가 좀 맡겨서 장소에 따라서 출입장을 갖다 배부한다든지 통로 및 좌석을 안내해주고 기타 조로 구분해가지고 중간 직결지를 선정해서 단체 인솔 시에 차량 안내지를 갖다가 추가해주는 어떤 그런 업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간 직결지라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쉽게 예를 들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시험을 볼 때 대학의 시험을 볼 때 시험 장소를 처음에 이게 그 대학에 왔을 때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학처에서 중간 직결지가 대운동장에 집합을 하라. 그래서 그게 운동장이 중간 직결지입니다. 그러면 각 학과의 조교들이 거기 학과별로 해서 실기장으로 인솔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장에 직결을 해서 효율적으로 어떤 그 입학을 치를 수 있도록 직결지를 만들어주는 거, 이것을 우리는 중간 직결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차관리 계획은 행사장 및 행사 규모에 따라 가지고 참석 대상자별로 주차 지역을 좀 구분해서 선정하고, 본대 주차 지역은 뭐 별도로 확보하고 운영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승차 입장차에 대해서는 대상별로 주차 지역을 갖다가 고려해서 주차 지역별로 안내요원을 갖다가 배치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승자 출입카드를 갖다가 설정했는데 그 차량에 탄 모든 사람이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차량에 타고 있는 사람이 인가된 사람이 만에 한해 가지고 탄 차량에 출입이 허가된 차량만이 들어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차량 안에 탄 사람이 과연 출입의 요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출입 통로는 가능한 한 단일 통로를 갖다가 원칙으로 해줘야 될 것이죠. 그래서 단일 통로는 여러분들 경우의 원칙 중에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개의 문이 있을 때는 효율적인 어떤 통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은 경호 대상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모든 통로 중에서 단일화 또는 최소화시켜라, 통제권을 행사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통제를 할 때는 가능하면 어떻게 하느냐, 가장 가까이 문을 통제를 하고 가장 멀리 있는 문을 개방을 시키라. 왜? 멀리 있는 쪽에서 범인이 공격을 했을 때는, 들어와서 공격했을 때 방어하고 대피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문은 어떻게 위기 상황 시 비상 대피로 활용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통로를 단일화 또는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행사장의 구조라든지 참가자의 수, 참석자의 어떤 성분, 우호조건 중이냐 비우호조건 중이냐 등을 고려해 가지고 출입구를 지정해서 하되, 가능하면 이제 참석자들이 불편 요소를 최소화하고 출입 통로는 참가자가 누구나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어떤 통로를 지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행사장의 출입 관리는, 그 인적 출입 관리는 행사장의 모든 출입구에 대한 검색이나 수상한 자의 어떤 색출을 갖다가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물적인 어떤 요소는, 물적 취약 요소는 행사장 용품과 행사장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휴대하는 물품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사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총기라든지 칼이라든지 뭐 흉기 같은 것은 뭐 사람이, 참석하는 사람이 것을 갖다 휴대를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휴대 물품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것을 갖다가 사전에 통제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차량 출입 관리는 행사장 내에 진입하는 차량들은 유주의 검색 대상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래서 차량의 번호를 확인이나 뭐 운전자의 어떤 거치, 또는 차량 밑바닥과 트렁크에 대한 어떤 조심스러운 어떤 검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출입 관리에서 가지고 요즘 이제 문민정부 시 이후에는 국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출입 관리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좀 예의를 좀 갖춰야 되겠죠. 바른 예절과 공손한 자세,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로 가급적 그 참석자들에게 뭐 출입 통제를 한 데서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에게 불필요한 어떤 그 불쾌감을 준다든지 과다한 통제를 인해 가지고 경호 대상자에 대한 어떤 인식이 나빠지는 어떤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도 우리 그 경원들의 역할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출입 통제는 뭐 외곽, 뭐 특히 외곽 출입 통제에서는 출입 그 허가증 또는 초청장 또는 뭐 출입 기자 등을 선정해서 사전에 출입 허가권을 발령
확인하는 일에 좀 우리가 매진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폭발물 검색 이라든지 차량 검색은 우리가 무슨 검측에서 폭발물 탐지 기계를 갖다 활용해 가지고 좀 기계의 과학적인 어떤 검증을 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엑스레이 등 광학성 기자재에 의한 검색과 휴대폰 및 소지품을 갖다가 검색을 하고, 특히 여성 출입자를 검색원들을 갖다가 배치를 해서 검색을 할 때 여성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 어떤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입자에 대한 어떤 지정 통로를 갖다가 사용하도록 해서 경호 대상자하고 운영료 및 특별 인사 통로를 갖다가 좀 구분을 해가지고 해야만이 어떤 위기적 요소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효율적인 어떤 관리와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선을 갖다가 확실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해자에 대한 어떤 대응 방법을 강구를 하는 것이 선발 출입 통제의 가장 큰 임무입니다만은, 경호 근무자는 위해 시도가 계획적이든 간에 우발적이든 간에 1차적으로 물리적 접촉을 통해서 근거, 제압, 경계하는 것을 하는 그 동적인 행동은 물론이거든요. 위해자가 공격 방법 및 수단을 어떻게 사전에 예측을 인지해서 통제할 것인지를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선발에서는 위기적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사전에 모든 통제권과 출입 통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발 경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출입 통제 업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이런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하되 얼마나 불쾌감 없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같이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선발 경호와 출입 통제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선발 경호라는 것은 다시 말할 것 같으면은 경호 대상자가 행사장에 도착하기 전에 모든 안전 활동을 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출입 통제와 폭발물 탐지 제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호라는 것은 선발 경호, 건적 경호에서 선발 경호에서 모든 안전 체제를 갖다 구축했을 때 건적 경호, 즉 수익 경호대기 VIP를 모시고 행사장에 도착하는 것, 기둥관, 행사관, 건접, 호위할 등을 우리는 건적 경호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발 경호 중에서도 출입자 통제 업무와 인적, 물적, 지리적 요소를 어떻게 우리가 구분해서 효율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느냐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